사천소방서가 최근 사천시청 인근에 새 청사를 마련하고 이전에 마쳤습니다. 사천해경 역시 용현면의 청사 신축을 검토하면서 행정타운의 면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시설 부지는 대부분 방치되고 있습니다. 2일 열린 산청군 의회에서 군수 출석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산청 군수가 17년 만에 군정 제문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부결된 안건이었는데 석 달 만에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의회 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지리산 케이블카 노선이 산청군으로 확정되면서 노선 경쟁을 했던 함양군은 고배를 맞았습니다. 함양군 의회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유치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재심의 요청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든 초양도 6교를 설치 7년 만에 철거하려고 했던 사천시. 서경방송 보도 이후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철거를 중단하고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 차원에서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시설 개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엔 결혼 비용의 부담이 큰 신랑 신부들을 위해 LH가 250석 규모 예식장을 개방해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소방서가 최근 시청 인근에 새 청사를 마련하고 용현면 행정타운의 7번째 관공서로 기록됐습니다. 관공서는 하나도 입주가 이뤄졌지만 민간시설 조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주택과 상업시설 입주를 높이기 위해 과도했던 일부 건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3층짜리 건물이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1층 차고에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나란히 주차돼 있습니다. 최근 사천시청 인근에 생긴 사천소방서 신청사입니다. 100명에 이르는 직원은 55년 된 기존 청사 대신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사천소방서는 용현택지개발지구, 일명 사천시 행정타운의 7번째 관공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천시 행정타운은 2011년 준공 이후 관공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사천시청을 기준으로 양쪽에 옹기종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청사를 쓰고 있는 사천해경은 시청 인근에 새 청사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청을 포함하면 행정타운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1000명에 이릅니다. 기관과 직원 수만 보면 행정타운으로 면모는 어느 정도 갖춘 셈입니다. 행정타운의 관공서 입주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업지구와 주거단지 조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지 조성이 끝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조성률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대부분 방치되거나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15필지 가운데 건축된 건 17필지, 조성률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천시는 단독주택과 상업시설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과다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이게 아마 민간인들이 건축 행위나 이런 걸 하는데 조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단독주택의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층수는 3층에서 4층 이하로 높였습니다. 특히 법정 기준보다 더 까다로웠던 주택과 상업, 업무시설의 주차장 확보 조건은 법정 주차 면수와 동일하게 완화했습니다. 여기에 사천시는 행정타운 활성화를 위해 시청 인근에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항공청까지 들어선다면 우주항공복합도시와 맞물려 시청 일대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가 지난 1일부터 우주항공청 시내버스 야간 노선 추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시가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신설 운행한 500건과 501번 시내버스 막차 시간은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추가된 500-1번과 501-1번 노선은 저녁 7시 30분쯤 기점인 사천터미널에서 출발해 저녁 8시경 우주항공청에 도착합니다. 다만 해당 버스는 기존 운행 노선에서 동강 아뜨리에 아파트와 사천중 방면으로 향하는 사천터미널 위쪽 노선은 제외한 채 운행합니다. 한국의 빛, 진주실크 등 특별전이 오는 21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카사 G20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전은 리우데자네이루 주정의 요청과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을 통해 성사됐습니다. 특별 전시장은 진주 실크 등 전시와 함께 하모 포토존, 한복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에 서부 경남에선 진주와 하동 두 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진주시 상봉동과 하동읍 부용 연화마을 일원에선 노후주택과 골목길 정비, 빈집 철거,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됩니다. 수차례 케이블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함양군과 산청군. 지난 6월 지리산 케이블카 노선이 산청군 중산리에서 장터목 대피소 인근 단일 노선으로 확정되면서 함양군은 고배를 마셨는데요. 2일 열린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케이블카 입지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함양군. 군은 이 같은 산지의 개발 활용이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라고 보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 중입니다. 2일 열린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선 지리산 케이블카와 벽소령 도로 등 과거에 추진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사업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용훈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서 집행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양군에 산청군 단일 노선으로 확정된 지리산 케이블카의 입지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히 요청해 사업 유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청군 단독으로 선택한 이유가 함양군의 유치 의지가 많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함양군이 유치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유치에 실패하고도 왜 가만히 보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과 해명이. 이날 5분 발언에선 찬반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벽소령 도로 개설과 칠성 계곡 탐방로 일대의 상권 회복을 위한 자연 휴식 연재 해결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제2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선 대봉 스카이랜드와 대봉 캠핑랜드 민간 위탁 동의안 등 총 10개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누이센터와 작은 영화관 건립,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등 함양군이 제출한 6,98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일 최종 확정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한편 산청에서는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2일 산청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노선이 자연공원 보존구역에 있고 이곳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40종 이상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공사비와 적자,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케이블카 추진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사가 주관하고 진주시가 주최하는 제2회 진주가인가요제가 오는 7일 오후 7시부터 평거동 야외무대에서 개최됩니다. 진주가인가요제는 진주와 동고동락한 손목인 백영호, 이봉조, 이재호, 정민섭 가인을 기리는 동시에 가수의 꿈을 가진 시민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행사입니다. 지난달 31일 무지개공원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예선에는 모두 79명이 접수했고 13명이 본선 진출을 확정해 7일 본행사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한편 본행사에는 송민준과 한봄, 손비나, 최수연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무대도 이어집니다. 산청군수가 17년 만에 군정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2일 열린 산청군 의회에서 군수 출석 요구안이 의원 10명 중 찬성 6표로 가결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안건 재추진 사유를 두고 의원 간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군수 출석 요구안을 부결한 산청군 의회. 이처럼 의회가 17년째 군정 질의에 군수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2일 열린 산청군 의회 본회의에서 군수 출석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 오는 9일 이승화 군수를 상대로 산청의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산청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대책에 대해 군수의 설명을. 하지만 같은 안건을 재추진한 이유를 두고 의원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효림 의원은 첫 출석 요구안 발의 당시 기권표를 던지고 반대 토론에도 나섰던 두 의원이 같은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며 현재와 그때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강조했습니다. 군정 질의 못한다고 했던 분이 군수 출석 여건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뭐 의회가 개그 콘서트장입니까? 6월 달에는 안 되고 9월 달에는 군수 출석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서 당시 공동 발의자였던 안천원 의원이 신안, 단성 사이 인도교 설치를 조건으로 기권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다리 건립은 10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건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부터 신안면, 단성면에 출렁다리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역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수님하고 딜을 했다. 그거는 좀 뭔가가 좀 우리 최효림 의원께서 저한테 모욕하는 게나 마찬가지. 한편 이 일을 시작으로 8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한 산청군 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는 군수 제출 조례안 14건과 예산안 123억 원 등 16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함양 지역 농식품이 미국 LA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함양군은 2일 진병영 군수와 수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 농식품의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선적된 제품은 산양삼 가공품과 도라지청, 즙류 등 9개 업체 22종으로 모두 76만 달러 규모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미국 LA 갤러리아 백화점에 위치한 함양군 페이스샵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함양군 백전면에 국내 제1호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함양군은 2일 백전면 평정리 일원에서 진병영 군수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전면 파크골프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백전면 파크골프장은 군비 3억 원이 투입돼 4,600여 제곱미터의 총 9홀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사천시가 7년 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든 초양도 육교를 철거하려 한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죠. 보도 이후 사천시가 철거를 중단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희 기자입니다. 사천시가 올해 초부터 통행을 막았던 초양도 보행육교. 시는 나무로 제작된 보행 구간이 부식돼 올해 철거를 추진했습니다. 이유는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난간 등 일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교 구조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상의 문제,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사천시청에 낙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해서 사천시 건물을 뜯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천시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나 편리성이 있던 시설물이 있다면 보완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생각해야지 철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경방송 보도 이후 사천시는 철거 방침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철 구조물 이외에 목조 외부 마감재가 있습니다. 데크하고 그런 부분은 현재 도로 위에 낙하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박을 해놓고 뭐 썩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은. 시는 문제된 부분을 보수한 뒤 육교를 새롭게 바꾸는 방안 등 다양한 활용 계획을 찾기로 했습니다. SCS 정성입니다. 사천시가 사천 바다 케이블카 대방 정류장과 삼천포항을 잇는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각산 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했습니다. 개통 구간은 총 길이 800m, 왕복 4차로입니다. 기존 도로는 왕복 2차선의 폭이 8m에 불과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는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도로 폭을 20m로 넓혔습니다.
경남무역유산 판소리 수군가 보유자 후보인 이윤옥 명창이 서울에서 열린 정철호 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윤옥 명창은 사천을 대표하는 소리꾼으로 이번 대회에서 종합 대상을 받아 지역 무역유산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한편 정철호 국악제는 1세대 국악 작곡자였던 고 정철호 명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대회로 전국에서 수백 명의 국악인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 차원에서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시설 개방에 나서고 있는데요. 결혼 비용의 부담이 큰 지역 예비신랑과 신부를 위한 250성 예식장도 최근 마련됐다고 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사회조사로 확인한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자금 부족. 미혼 남녀 약 30%가 혼수 비용과 주거 마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한 결혼정보회사가 조사한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집을 빼도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결혼식에선 필수인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와 예식장만 하더라도 1,400여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LH가 지역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 진주 본사 건물 일부를 예식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식과 꽃길로 꾸며진 버진로드가 눈에 띄는데 평소엔 LH 직원들의 회의실이지만 결혼식이 잡히면 최대 250석 규모 예식장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예식장엔 행사에 필요한 음향과 조명이 모두 설치돼 있으며 하객을 맞이하는 신부를 위한 대기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패백실과 400석 규모 피로연 공간도 빠짐없이 갖춰졌는데 이 공간들 모두 결혼을 희망하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실외에서 예식을 희망한다면 LH 본사 정원을 활용한 야외 결혼식과 웨딩 촬영도 가능합니다. 예식 세팅에 필요한 꽃장식, 단상, 패백 물품 등 대여 가능하시고요. 무빙 조명과 음향시설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세팅 가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유니크한 웨딩 진행 가능하십니다. 웨딩홀 무대 설치와 복구 비용, 하객 식사 등은 예비 신혼부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예식 전반의 과정과 필요사항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다 보니 비용과 자율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시간에서 하루 동안도 예식이 가능해 시간상의 구애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부피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몰 웨딩이 가능합니다. 실제 혼주님들이 설치비는 이제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이제 약간 단점이 있는데 스몰 웨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편 상담 신청 시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예식장 정보를 확인하고 시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의 관광 캐릭터 하모의 초대형 조형물이 서울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전시됩니다. 진주시는 2일부터 11일까지 이곳에 10m 높이의 하모 조형물을 설치하고 진주관광 홍보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캐릭터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할 만큼 인기를 모았던 하모는 이번 전시에서 하모 다 잘 될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전하게 됩니다. 진주시는 이와 함께 하모 SNS 이벤트와 야간 포토전 운영을 통해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진주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68개소와 저소득층 9,709세대 위문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과 관계자들은 2일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쌀과 김, 라면 상품권 등을 각 기관과 개인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또 노인과 아동복지시설과 복지관을 찾아 생활인과 종사자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진주시 복지재단도 명절 선물과 생필품 세트 등을 준비해 저소득층 가구와 장애인 보훈단체 등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진주에서는 한 역주행 차량이 SUV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역주행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밖에 기계 사고와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말간 사건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도로에 서 있는 한 SUV 차량.
차량의 앞쪽 범퍼가 충격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도로 진행 방향의 반대로 서 있는 차량의 앞부분도 확연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한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지나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가자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뚫고 넘어간 차량은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SUV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과 경차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역주행을 했던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30일 오전 9시 40분쯤 진주시 가자동의 한 사우나에서는 70대 여성 이용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목격자 등 증언에 따르면 자동 때밀이 기계 작동 중 손가락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이용객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오후 2시 50분쯤에는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시 명성면의 한 농원 뒷산에 발생한 불은 소방 헬기를 비롯해 8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된 가운데 약 2시간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20여 년간 악취 민원이 이어졌던 하동군 진교면 돈사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하동군은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진교면 돈사를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진교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20년간 악취 민원이 이어졌던 해당 돈사는 농식품부 공모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돼 주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철거될 예정입니다. 부지에는 주민들을 위한 정원이나 농장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제38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 박명균 전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이 취임했습니다. 박신임 부지사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6년 제1회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수처 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등 중앙부처 요직과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거제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임자인 최말림 전 행정부지사는 지난 8월 말 명예퇴직했습니다. 중고 플랫폼 당근마켓 거래액이 지난해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의 올해 이용 규모는 7월 현재 4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의원은 특히 아파트와 주택, 토지 등 고가 품목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물건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 가끔씩 비가 내리면서 수요일 오전까지 흐린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이후에는 주 후반까지 맑은 하늘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며 일교차가 크게 쓰니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 시 강도를 잘 조절하시면서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남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진주, 사천, 산청은 종일, 하동과 함양에는 오후에 가끔씩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23도, 남해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은 대체로 흐리겠고 광주와 제주는 종일, 부산은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세종 23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흐린 하늘 보이다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35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1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 많이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